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좀 아쉬운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눌림 구간이 나오면서 지수들이 현재 하락 내지는 이런 대형주들이 출렁거릴 때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인해서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아요. 증시에 단기적인 조정폭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FOMC까지도 일단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 빠른 반등세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특징주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가 특징주 3가지를 꼽아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인기가 대단한데요. 특히 보톡스와 필러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휴메딕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 지금이라도 관련주 들어가 봐야 할까요? 이거 유나 아나운서한테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는 필요 없다고 보실까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휴메딕스 이번에 필러 시장 이야기들 나왔어요. 수출이 휴젤이랑 휴메딕스 이번에 수출 비중 보니까 1분기 매출 대비해서 필러가 70%가 나왔습니다. 70%. 원래 남미에서 이제 바디 필러라고 해서 이제 둔부나 아니면은 흉부 쪽으로 이제 맞는 그런 필러들이 굉장히 지금 수출에 인기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콘텐츠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나 이런 미용 수출 섹터도 마찬가지로 K가 붙고 있습니다. 수출량이 너무 좋아요. 물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까지도 챙겨봐야 되겠지만 휴메딕스는 오늘 기준으로 저는 정말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했고 수급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더 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최근 시장 내에서 이런 의료기기나 미용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급 이제 수령 이후에 어디에 쓸까요? 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화장품도 화장품인데 이제 슬슬 여러분들께서 휴대폰 열어보고 보시면은 이런 미용 쪽이나 아니면 집안 인테리어, 먹는 거 음식료 이쪽으로 지원금 써야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 필러나 보톡스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월봉으로 좀 크게 보시죠. 휴메딕스가 2014년도에 상장한 이후부터 정말 바닥권 거래량이 21년도에 터져 나왔었어요. 21년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 나온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가던 저항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저항대들 강하게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 저항대도 지금 돌파가 나온 만큼 추가적으로 여기서 62,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14년도 고점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상단 8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62,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적절한 조정 이후 추가적인 돌파 여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삼양식품이 수출주로 정말 대박을 쳤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미용 의료기기, 미용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가적인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K 콘텐츠와 K 미용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K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 상단 열고 8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답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BH입니다. 오늘도 폴더블폰 관련주가 계속 강세를 나타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평가 구간인 만큼 목표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폴더블 폰,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당통법 폐지. 그리고 아이폰 뉴스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유나 아나운서 아이폰 쓰시나요? 네. 아이폰 폴더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나오면 좀 써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공식 출시 이야기는 아직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 저는 뜬금없긴 했어요. 갑자기 아이폰 폴더블 기대감을 올리니까 이거 작년에도 있었지 않았나? 라는 기억이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일단 폴드 출시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돌고 있어요. 경기 순환 관점 내에서도 금리 인하 다음이 경기 회복 사이클, 저금리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소비, 비메모리 관련 sektor들이 반등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폴드 저도 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벌써 오늘 폴드를 샀다라고 인증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저도 그걸 보고서 편하냐, 좋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휴대폰 하나만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인데 예전에 폴드는 두꺼워서 그게 싫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불편함, 단점 싹 다 없앴다고 합니다. 굉장히 얇다고 하죠. 네, 저도 그래서 가격이 200만 원인 부분만 아니면 사고 싶긴 한데 비싸죠? 비쌉니다. 자, 그런데 비싼 여러분들을 위한 단통법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 휴대폰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만큼 단통법 폐지라고 하면은 통신사들의 경쟁력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 가격 내지는 소비자분들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 휴대폰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향이 발생을 하는 만큼 자, 이제 이런 BH와 폴더블 폰들도 이 저평가 구간에서 리바운딩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22년도 상승 구간 내에서 하락 추세 자리까지는 2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 폴더블 폰 단통법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2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 저항대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에 대해서는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톡폰 폐지 모멘텀과 함께 더 큰 상승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스타게이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I 수요가 줄어드는 건지 좀 걱정스러운데 원전주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단편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굉장히 날벼락 맞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거래일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외국계 수급까지 안정적으로 외국계 기관계 수급까지 들어오고 개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손바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장 내에서 우라늄 ETF나 아니면은 원전주들 같은 경우 이미 이 고가를 뚫고 올라갔었거든요. 자,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이 흐름에 쫓아가지 못했고 악재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부지 선정, 건축 비용, AI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구입 비용 모든 문제가 당연스럽게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끝났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저는 아직도 이제 돌파 넘어갈 상황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MR 수요, 최근에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SMR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수급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수급입니다. 자, 윤 아나운서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지금 오늘 원전주 누가 가장 많이 샀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샀네요. 그렇죠. 이런 수급 전환이 좀 필요한데 눌리니까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눌려도 계속 받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분은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 5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강한 지지 라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눌려도 더 간다. 지금은 하드웨어 종목, AI 종목보다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타이밍인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잠깐의 소동일 뿐이니까요. 다시 고가 돌파까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현재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갖고 있는 유한양행, 저희 지금 4%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는 하락세를 좀 돌아서며 마감했는데 중간 점검 해주시죠. 유한양행 저희가 이 고가 나왔을 때 눌림 구간에서 노리자고 말씀드렸죠. 눌림 네. 구간에서 잡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빠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상승 고점에서 한 대략적으로 10%가량 빠진 상황인데 저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좀 슬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장 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대형 바이오사들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8%예요. 물론 지금 현재 오늘 중내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에서 불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한양행은 자사주 비율이 별로 높지 않잖아요. 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유한양행의 자사주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 자사주 신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썰이긴 했고 카더라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미 꾸준하게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이고 두 번째로 이번에 매출 실적 발표는 8월 중순에 집행이 됩니다. 이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이미 20% 넘는 매출액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선 급등분 같은 경우에는 J&J를 통해 가지고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했었던 상승분이고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 자리는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주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FOMC일 것 같아요. FOMC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지언정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럼 FOMC 전후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처럼 좀 눌려 있고 저렴하게 다시 한번 눌려주고 있는 유한양행은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은 추가 돌파 수익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추천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제부터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혜주 가져와 주셨다고요? 네, 먹는 겁니다. 자사주와 추가적으로 소비 쿠폰 먹는 거에 써야겠죠. 그 대장주 2개 붙는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네, 오늘장 종목은 샘표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샘표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오늘 메커스라는 종목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내면서 자사주 관련주들의 분위기를 붙여줬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번에는 결국 법안에 3개월이다, 한 달이다 하다가 결국에 즉시 소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사주 내의 기대치가 이미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즉시 소각 의무 법안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표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비율이 29.92%가량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 만큼 소각 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민생 소비 쿠폰 발행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발행을 받고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장품 괜찮아요. 화장품이든 아니면 미용이든 다 있습니다만 필수는 어디다? 음식료다라는 점, 실적에 영향까지 미친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자사주와 이런 식료품,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흐름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조정 구간에서 21 이평선 자리에서 딱 마주치면서 리바운딩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는 지난 고가 59,500원 넘어가는 6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4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소비 쿠폰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4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방송 마치고 어디로 가면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죠? 자, 오늘 증시 하락과 관련돼서 좀 깜짝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네이버 밴드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조범수 매니저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